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다입니다. 오늘은 되게 제가 낯선 곳에 있죠. 네, 오늘은 스터디 카페 스터디룸에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이 내 통장 구제하기 프로젝트라는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종잣돈을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쵸? 기억나시죠? 혹시나 그 영상 아직 안 보고 오셨다면은 제가 위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종잣돈을 불려나가기 위한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사실 불과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되게 투자가 유행이었잖아요. 투자 안 하면 바보였다는 소리를 들었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주식과 코인에 뛰어들었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많이 좀 암울하죠. 예. 그래도 이렇게 암울한 상황이어도 투자가 힘든 상황이어도 우리는 결국에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투자가 처음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지난번 상승장 때 기회를 타지 못하고 이번 기회에 새롭게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투자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다.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늘리는 데 열중하느라 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죠. 프리랜서를 위한 재테크 투자 기초편.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웹툰 작가님이 쓰신 책이에요. 재테크 기초에 관한 책인데 재테크 기초에 관한 책이니까 여기도 투자가 나오긴 하는데 종목이나 아니면은 매매 방법, 투자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시작을 하면 좋고 각 투자 상품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런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의 내용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 투자랑 그리고 주식 투자. 여기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도 물론 좋은 투자긴 한데 이 책에서 말하는 투자는 정말 그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투자 상품은 네 가지가 있어요. 이 좀 써드릴게요. 어떤 게 있냐면 이 책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예적금, 그리고 CMA 통장, 그리고 채권, 그리고 ETF. 여기서 개인적으로 하나 더 제가 추가해 드리자면은 개별 주식이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기본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거를 다 어떻게 얘기를 했나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이 예적금이라는 게 최근에서야 갑자기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예금금리도 덩달아서 올라갔잖아요. 이 예금이랑 적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되게 좋다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두 개가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왜냐면은 리스크가 없어요. 돈을 잃지를 않아요. 돈을 잃을 것도 없고 이게 만기를 지킨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예금이랑 적금을 하면서 중간에 깰까 말까 엄청난 유혹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거 만기를 참는다는 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금 적금이 소비 통제가 안 되는데 목돈이 필요한 분들한테 굉장히 좋아요. 내가 지금 돈이 수중에 막 500만 원도 없어요. 근데 난 돈을 모으고 싶어. 근데 내가 지금 소비 습관을 뜯어 고쳐야 되는데 이게 당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생각보다 소비 습관이라는 게 칼같이 무자르듯이 딱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그럴 때 예금 적금을 딱 들면요. 예금 적금으로 월급날에 그냥 바로 이체시켜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예금 적금 빼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면 되니까 어떻게 해서는 돈을 모으게 되잖아요. 소비를 줄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히 목돈을 모아가는 거죠. 물론 이게 소비 통제가 잘 되시는 분들, 지출 통제가 잘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금 적금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내가 주식 공부 같은 걸 좀 했다, 아니면 채권 공부를 좀 했다 그러면은 바로 채권이나 뭐 주식에 투자해도 되겠지만 만약에 그것도 모르고 내가 처음이고 소비 통제는 안 되는데 목돈이 지금 당장 필요해요. 목돈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예적금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바로 CMA 통장이에요. 이 CMA 통장이라는 게 뭔지 조금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정말 쉽게 얘기하자면 파킹 통장입니다. 이 파킹 통장이라는 게 금리가 높은 수시 입주금 통장에 임시로 예치해 놓는 통장을 파킹 통장이라고 하거든요. CMA 통장이 주로 어디서 사용되냐면 증권사 통장이에요. 사전적으로 조금 얘기를 풀어드리자면 그 증권사의 실적 배당 금융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이자가 붙는 금융 상품이에요. 그게 바로 CMA 통장인데
은행권이나 저축은행 쪽에서도 그러니까 파킹 통장으로 사용할 만한 그런 수시 입출금 통장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토스뱅크가 있고, 그리고 SBI 저축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다뱅크가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도 최근에는 이렇게 파킹 통장용 통장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CMA 통장이 아니더라도 토스뱅크나 사이다뱅크처럼 은행권에서 제공해주는 파킹 통장 상품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스뱅크가 금리가 2.3%, 그리고 사이다뱅크가 금리가 3.2%예요. 일반적인 수시 입출금 통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0.1%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거기다 그냥 돈을 가만히 넣어놓고 있으면 나만 손해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당장 예적금도 안 할 거고, 뭐 주식 투자도 안 할 거, 뭐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투자하고 싶지는 않다 했을 때 그 돈을 어디다가 모아두면 좋을까? 어디다가 잠시 예치해두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이런 파킹 통장으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은행권에서도 파킹 통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잘 찾아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그런 파킹 통장을 하나 개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채권입니다. 주식은 알아도 채권은 모를 거예요.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결국 뭘 말하냐면은 기업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돈을 끌어모으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돈을 빌리는 거예요.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유치를 하거나 돈을 빌리는 거 이거를 바로 채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돈 빌리는 사람이랑 돈 빌려준 사람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채무 관계라고 하잖아요. 돈 받을 권리, 빌린 돈을 받을 권리, 이거를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쉽게 말해서 돈 빌려줬어요.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어요. 그거를 보통 차용증 같은 거 쓰거든요. 그 차용증을 받은 순간 나에게 채권이 생긴 거예요. 돈을 이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 채권을 시장에서 매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빚보증서를 가지고 또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채권 매매라고 해요. 이게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1,000만 원을 빌려줬다고 하면은 우리가 1,000만 원을 나중에 그대로 돌려받아요? 아니잖아요. 1,000만 원 돌려받을 때 여기 이자를 붙여서 주잖아요. 내가 1,000만 원을 빌려줬고 1년 뒤에 이자 5% 쳐서 갚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내년에 만기가 됐을 때 난 1,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플러스 5% 가지고서 1,050만 원을 받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채권이에요. 이 채권에도 되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채권이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물론 그 안에 등급이 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채권의 종류가 많거든요. 트리플 A부터 쭉쭉쭉쭉 그냥 더블 A, 뭐 트리플 B, B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보면은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가지가 있는데 국채, 공기업체, 금융기업체, 사기업체. 그냥 정말 간단하게 분류해서 그래서 국채는 이제 중앙정부채가 있고 이거는 중앙정부채라는 것은 즉 국가에서 보증하는 채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채, 이건 지방정부에서 보증하는 채권이라는 뜻이에요. 공기업체, 이거는 공기업에서 발행하는 채권이거든요. 예를 들면 한전이 있죠. 세 번째가 금융기업체, 은행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사기업체, 일반적인 기업이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네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채권이 약간 주식이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이게 보통 주식이랑은 이게 가격이 좀 반대로 올라가거든요. 이게 좀 경제 위기가 와서 주식 가격이 떨어질 때 채권 금리는 올라가요, 더. 이번에도 채권 금리가 많이 올라갔어요.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서 일반적으로 예적금보다 금리가 조금 더 높게 쳐주기도 하고 그리고 주식보다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채권 같은 경우에도 그 만기 전에 또 이게 거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기 전에 거래를 할 때 경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서 그 금리 가격이 좀 변동이 될 수 있어요. 채권 가격이랑 금리 가격이 좀 변동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가 바로 ETF입니다. ETF는 Exchange Traded Fund라는 영어의 앞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금융상품입니다. 인덱스 펀드라고 해요. 즉 지수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얘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펀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펀드가 뭘까? 우리가 투자 시장에 개별 투자자가 시장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개별 주식을 사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한테 돈을 맡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돈을 맡겨서 너가 나 대신에
너가 투자를 잘한다고 소문이 났으니까 너가 내 대신에 내 돈을 굴려서 수익을 많이 내줘라. 그게 바로 펀드예요. 그러니까 증권사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있어요. 증권사에서 파는 펀드 상품이 있고, 그리고 그 펀드 상품을 담당하는 펀드 매니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펀드 매니저한테 돈을 맡겨가지고서 시장에 투자하는 거, 그게 바로 펀드거든요. 내가 나의 투자 실력을 믿기가 좀 힘들고, 재테크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뭔가 나보다 더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펀드라는 게 참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두 가지 단점이 있어요. 두 가지 단점이 뭐냐면 바로 이게 펀드를 운영하는데 그 사람한테도 수수료가 떨어져야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이 펀드 수수료라는 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주식처럼 실시간 매매가 안 돼요. 펀드 매니저한테 주문을 넣고 그 펀드 매니저가 처리를 해야 돼요. 그 시간이 있어서 실시간 매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펀드가 안 맞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단점을 모두 없앤 게 바로 ETF입니다. 그래서 이 ETF에도 바스켓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바구니 안에 뭐 A 기업 몇 퍼센트, 뭐 B 기업 몇 퍼센트, C 기업 몇 퍼센트, D 기업 몇 퍼센트 이렇게 있고, 이거를 이렇게 개별 투자자가 실시간 펀드 매니저를 거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든 상품이 바로 이 ETF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죠, 사람들한테는. 펀드 매니저 아니면은 이걸 할 방법이 없었잖아요. 이 짜여진 포트폴리오 바스켓에 내가 개별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되게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되게 사람들한테 극찬을 받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금융상품도 이 책의 저자분께서도 굉장히 추천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ETF라는 상품이 초보 투자자들한테는 좋은 장점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ETF가 왜 매력적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장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가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그 ETF별로도 테마가 있거든요. 반도체 테마가 있고, 기술주 테마가 있고, 아니면 그냥 시장 전체를 담고 있는 테마가 있어요. 그 ETF를 찾아가지고서 거기다 투자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시장 흐름에 투자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가 있거든요. ETF가 있는데 코스피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코스피가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는 거죠. 개별 기업을 투자를 할 때는 정말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요. 실적, 그리고 그 기업의 뉴스, 뭐 좋은 뉴스, 안 좋은 뉴스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근로 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도 되게 생산성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되게 신경 써야 될 게 많은데, 시장 흐름이랑 같이 움직이는 ETF에 투자를 하면은 그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시장 흐름만 바라보면 되니까. 미국에서는 대표적으로 S&P가 있죠. S&P 500 지수. 그리고 이거 세 번째인데, 저는 좀 미국 주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미국 주식 ETF 같은 경우 보면은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장기간 우상향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장기간 우상향하는 ETF인데 이 두 가지 장점도 같이 가져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미국에 있는 ETF를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게 저자가 추천하는 금융상품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것도 투자를 하는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이런 순서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저자가 말을 했는데, 이 순서대로 하라고 합니다. 예적금, CMA, 채권, ETF. 여기서 예적금이랑 CMA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시에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단 전제가 하나 있는데, 지출 통제가 되는 경우에만. 지출 통제가 되는 경우에 예적금이랑 CMA를 동시에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웬만하면은 생활비가 남는 돈은 다 예적금에다 넣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채권, 조금 더 안정적인 채권이 있고, 그리고 일반 개별 주식보다 안전한 ETF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ETF보다 내가 좀 더 개별 주식을 원하고 내가 어느 정도 특정 기업에 대한 공부가 돼 있다 했을 때 개별 주식으로 넘어가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ETF로 가는 단계에서부터는 이제 돈을 잃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00% 내 원금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내가 돈을 잃지 않으면서 투자를 하기 위한 단계로는 이렇게 예적금, CMA, 채권, ETF, 그 다음에 개별 주식, 이렇게 5단계로 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0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자본금이 모일 때까지 이런 순서로 진행해 주시면 좋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투자에는 반드시 리스크 관리가 동행돼야 돼요. 그 리스크 관리는 정말 모두가 알고 있지만 하기 힘든 분산 투자와 그리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게 필요하고요. 이게 자산을 한 곳에다가 뭐 다 몰빵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현금도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특히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에어백이 꼭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경제적 에어백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드시
네, 반드시 통장에다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그 나머지 금액으로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두 편의 영상에 걸쳐가지고서 이 책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 말씀해 주신 종잣돈 모으는 법, 경제적 외화백, 그리고 투자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차근차근 밟아 나가기 좋은 그런 투자 순서에 대해서도 알아봤거든요. 이거 외에도 그냥 주택 청약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나 자신에게 투자하기와 같이 조금 자기계발적인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내용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딱 봤을 때 내용 자체는 되게 쉬워요. 프리랜서 입장에서 무조건 고수익을 쫓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내면서 차근차근 내 자산을 늘려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시각으로 이 책을 썼다는 게 많이 느껴졌거든요. 이제 막 회사를 나와서 홀로 독립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조금 여러분들의 실천력을 좀 도와주시고 싶었나 봐요. 이렇게 액션 노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목표를 써가지고서 실제로 액션하는 거를 이제 기록하는 책자도 지금 증정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작가분이 쓰셨던 자산관리 구글 스프레드시트도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내 자산을 엑셀 같은 데에다가 체계적으로 좀 정리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거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고 그 자료를 무료로 주신다고 하니까 이번에 책 한 권 사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나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밑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다음에 새롭고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